도박 중독자의 하루 노가다판에서 배운 것들. 새벽 4시 30분, 눈을 떴다. 알람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지만 몸은 일어나기를 거부했다. 매일 반복되는 갈등이었다. 더 잘까? 라는 달콤한 유혹이 침대 위에서 나를 사로잡았다. 순간 머릿속에는 어제 놓친 일출 11배 배당의 이미지가 선명히 떠올랐다. 한 번만 제대로 걸면 일주일의 노가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수백 번을 경험한 나였다. 개 같은 도박이 날 살려줄 리 없어. 라고 입 밖으로 중얼거리며 벌떡 일어났다. 도박은 날 살리지 못했고 그저 끝없는 지옥으로 이끌 뿐이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고 양치를 했다. 시원한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자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피곤과 패배감으로 찌든 얼굴이었다.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나 싶어 한숨이 나왔다. 도박에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지. 매일매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심은 매번 실패했다. 이젠 노가다라도 뛰어서 정신을 차리려고 결심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다. 그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오전 5시.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거리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몸을 움츠리게 했다. 첫 차를 타고 인력 사무실로 향했다. 새벽 버스에는 나처럼 지친 얼굴들이 몇몇 있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을 테지만 누구 하나 말을 걸지 않았다. 버스 안은 침묵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5시 35분, 인력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이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무표정한 소장에게 인사를 건네고 구석에서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기다렸다. 곧 소장의 무심한 호명이 들렸다. 오늘 현장 나갈 사람, 이쪽으로. 오늘 하루를 함께할 인력거 9명과 함께 차에 올랐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땀 냄새와 먼지가 섞인 작업복은 늘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아침을 먹으러 한바식당으로 가기 싫어 근처 편의점 GS25로 향했다. 편의점에 들어가자 알바생이 나를 흘기 쳐다봤다. 작업복을 입고 있는 나를 향한 알바생의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 눈빛에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욕을 내뱉었다. 씹새끼야, 나도 토쟁이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이러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육개장 사발면과 빵, 주식쿨로 아침을 때웠다. 편의점 밖에서 담배를 피며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체조를 하고 난 뒤 조가 편성됐다. 나와 함께 작업할 인력거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30대, 40대였다. 우리는 별말 없이 오전 작업을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열심히 일한 후 흡연장에서 쉬던 도중 나는 인력거 1과 2가 핸드폰으로 라이브 스코어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봤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여기도 나 같은 놈들이구나. 도박에서 벗어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같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섬뜩함을 느꼈다. 결국 모든 도박 중독자들의 인생은 비슷했다. 점심시간. 한바식당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창고로 들어갔다. 누워서 잠을 청하려는데 옆에 누운 인력거들이 라이브 스코어에 정신이 팔려 가슴을 졸이고 있었다. 씨발, 보스턴 이거 망했네. 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너희들 건승해라. 그래봐야 결국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비웃으며 나는 잠이 들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잠시 쉬는 시간에 인력거들은 보스턴이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망적인 한숨이 나왔다. 아, 씨발한 폴락이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집에 있었다면 아마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었겠지. 다행히도 지금 나는 여기서 땀을 흘리며 그나마 도박에서 떨어져 있었다. 일찍 작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손에 쥐어진 11만 7천 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내 힘으로 벌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이 밀려왔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하지만 집에 오자마자 도박의 유혹이 나를 덮쳤다. 결국 충동적으로 10,000원을 입금해 한 판을 걸었다. 물론 결과는 당연하게도 패배였다. 피자 한 판을 시켜 먹으며 노트북으로 이 글을 적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은 혼란스럽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벌어놓은 돈을 왜 쉽게 도박에 던졌을까?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적어도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변명일 뿐이란 걸 안다. 도박은 나를 지옥 끝까지 몰아넣었고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늪으로 끌어당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도박에 완전히 빠져 살던 그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다고 믿고 싶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것이다. 매일 똑같은 유혹과 싸우며 매일 새롭게 결심하고 매일 새롭게 실패하겠지만 이 지겨운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인력 사무실로 향할 것이다. 도박을 끊을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만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이 긴 터널 끝에서 조금은 다른 내가 되어 있기를 바라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내일은 내일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자. 그래, 도박엔 답이 없으니까. 도박 중독, 또 충전해버렸다. 2023년 12월 6일 오후 6시 40분 휴대폰 화면에 93,000원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몇 년째 반복하는 짓거리지만 매번 돈을 충전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탔다. 충전한 금액을 보며 오늘만큼은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래도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여자농구 오버 베팅이 적중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작이 좋으니 왠지 오늘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싹 텄다. 93,000원이 148,800원이 되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새벽 축구로 넘어갔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레알 마드리드, 페예노르트, 토리노였던 것 같다. 눈을 비비며 밤을 새워 경기를 지켜봤고 다행히 적중했다. 계좌 잔액이 304,110원으로 불어났다. 이쯤 되면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인 12월 7일 여자농구 우리은행 경기가 시작됐다.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며 2쿼터 오버에 베팅했고 역시 적중했다. 돈이 57만 1,727원으로 늘어났다.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3쿼터 우리은행 핸디캡 승부에도 7만원을 넣었는데 이마저도 적중했다. 이제 내 계좌엔 약 63만원이 있었다. 기분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오늘은 강승부를 볼 수 있는 날이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으로 조합을 짜며 밤새 고민한 결과 유벤투스, 아인트호벤, 포르투에 베팅했다. 결과는 적중이었고 계좌는 150만원으로 급등했다. 머리가 아찔했다. 멈추라는 경고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NBA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참을 수가 없었다. 피닉스 2쿼터 53.5언더에 50만원을 넣었고 놀랍게도 또 적중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오는 듯했다. 점심 직전 계좌는 194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거의 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NBA 골든 스테이트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를 보며 다시 한번 피가 끓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오버각이다. 확신에 찬 나는 망설임 없이 2쿼터 오버에 50만원을 넣었다. 그리고 사망.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믿을 수 없었지만 다음엔 무조건 오버가 뜬다며 3쿼터 오버에 다시 50만원을 넣었다. 그리고 또 사망.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머리가 뜨거워졌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다. 마지막이다. 이번만은 반드시 오버다. 4쿼터 오버에 또 50만원을 넣었고 결과는 사망이었다. 계좌에는 이제 고작 44만원이 남아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는 194만원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어떻게든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돌아갔다. 떨리는 손으로 남은 44만원을 모두 끌어모아 7폴더 베팅을 걸었다. 이 베팅만 맞으면 237만원을 복구할 수 있었다. 눈을 감고 모든 눈을 이 베팅에 맡겼다. 경기들이 하나둘씩 적중해 나가자 심장이 뛰었다.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모든 경기가 맞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질링엄 경기만 오버가 뜨면 된다. 나는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봤다. 시간이 흐르고 80분 즈음 질링엄에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머릿속에 환희가 번졌다. 됐다. 이건 무조건 들어간다. 237만원은 내 거다. 페널티킥이 준비되는 순간 손은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킥을 찬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골키퍼가 막았다. 페널 미스였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237만 원은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버렸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이게 뭐지? 나는 무기력하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방 안에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충분히 멈출 수도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다. 돈을 땄을 때 기분은 잠깐뿐이고 잃었을 때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었다. 무엇을 위해 도박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짓을 반복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은 결국 페널 미스와 같았다. 모든 것을 걸었던 마지막 슛은 항상 빗나갔고 남는 건 후회와 공허함 뿐이었다.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고 천장을 바라봤다. 그제서야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은 사실을 깨달았다. 목이 말랐고 속이 쓰렸다. 그런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페널 미스의 순간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194만 원을 날리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내일 다시 9만 3천 원을 충전해서 이 짓을 반복할 걸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도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자신이 없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나의 237만 원짜리 페널티킥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증오하며 다시 이 지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